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그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겨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 때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썼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기사를 두고 검언 유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들의 신상 문제여서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을 들으면 추미애 장관이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소됐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2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한다라는 판결문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검찰이 저라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거고, 검찰이 만약 저랑 유착이 됐다라고 하면 저를 기소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개소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전과 1범이 된 겁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기소가 됐고, 처음에 약식 기소라고 검찰이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야 여기서 대충 벌금 받고 그냥 꺼져,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다음에 3심까지 갔는데도 저는 유죄로 확정이 났습니다.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 되게 웃긴 게 제가 이때까지 소송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 전 정권까지만 해도 별일이 없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처음으로 걸린 명예훼손 소송에서 바로 유죄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또 다른 사건, 빙상연맹 관련해서 그 뿌리를 타고 가다가 썼던 기사 때문에 또다시 기소가 하나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윤미향 남편 김삼석 씨가 또 저를 고소해서 또 하나 수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갔다가는 이번 정권 끝나기 전에 전과 3범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전과 1범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전과 1범만 되면 비슷한 동종 사례가 있을 때마다 얘는 전에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판결을 대부분 내거든요. 앞으로 기자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사를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번에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들고서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대법원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뭐 이런 놈들이나 상고하는 거지 너같이 조그만 것들은 상고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적힌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소를 당한 다음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법리의 오인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다,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논리를 펼쳤었는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큰 사건 많은데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가지고 올라오지 마,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였어요. 제가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느냐?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 판단을 믿는 거죠. 하지만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억울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밑에 제가 썼던 그 문제의 기사를 링크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과연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인지, 명예훼손이라는 법에 있어서 이게 기자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썼던 기사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던 이승훈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페이스메이커를 세우는 등 특혜를 많이 받아온 선수였는데요. 자기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다 덮어가면서 이제까지 영웅 구실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언론에 스스로 나와 뭐 홍보를 하는 등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당했던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뭐 반강제로 종용당한 선수라든가 이 선수에게 맞았던 선수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은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아주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제가 그 기사를 총대 메고 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승훈 선수라는 사람이 대중에게 나와서 자기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위선적인 모습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이승훈 선수가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는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분은 신혼여행을 가진 않았지만 결혼 직전에 한 달 가까운 유럽여행을 와이프와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폭행 기사를 쓴 다음에 기자 수첩으로 이렇게 썼어요. 신혼여행 가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겠다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한 달 가까운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더라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이 제보를 들었던 거는 국가대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당시 국가대표 측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2017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 사이 이승훈이 아내와 함께 유럽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승훈 선수의 룸메이트였던 사람과 이승훈 선수의 예전 감독 그리고 이승훈 선수의 동료 선수들한테 이렇게 3-4명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기사를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승훈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던 건 4월 말부터 5월 중순이 아니라 3월 말부터 4월 중순이었던 거예요. 그 시기가 한 달 달랐기 때문에 제 기사는 허위 사실이 됐고, 그래서 200만 원 벌금을 최종적으로 때려 맞았습니다. 근데요,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성립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죠. 그래서 성립의 요건을 하나 충족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성립 조건을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사실이 허위임을 쓴 사람이 인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허위라고 인식을 한 적이 없었어요. 허위라고 인식을 했으면 그렇게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적시된 사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할 순 없다 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유럽 여행을 갔다라는 거지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언제 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결혼은 6월 달에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 이 기사를 결혼 전에 한 달 가까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이렇게 썼으면 유죄가 안 됐겠죠. 근데 날짜를 특정하는 바람에 유죄가 된 겁니다. 근데 법정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최은민 기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기사를 작성했다. 두 번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기사를 썼다. 공적인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4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게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반박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기사를 작성했다. 비방할 목적으로 이걸 못하러 작성해요. 그럼 차라리 욕을 썼겠죠. 두 번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된다. 제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려고 어떤 방법을 했었냐면 이승훈 선수라는 사람의 룸메이트 있죠. 같이 방을 썼던 사람, 그리고 이승훈 선수의 동료 선수들, 그리고 이승훈 선수의 소속사 감독까지도 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4월과 5월 사이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해줬어요. 한 명이 아니잖아요. 3명,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까지 껴있고 이승훈의 코치까지 껴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건가요? 제가 만약 전화로만 했었다고 하면 사실 확인을 게을리했을 수 있다고 저도 스스로 조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던 게 2018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갔던 건 5월이었고요. 그 3개월 동안 제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첫 번째로 이승훈 선수의 집을 찾아갔었고요. 두 번째, 이승훈 선수의 소속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속사의 등기부등본 주소는 역삼동이었는데요. 역삼동을 찾아갔더니 이게 그냥 공유 오피스였어서 이승훈 선수의 소속사의 모회사인 뉴라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두산 빌딩에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알고 봤더니 다른 건물에 또 입주해 있다고 해서 논현동에 있는 브라보앤뉴라는 회사를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소속사인 대한항공에까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총 5군데를 다 찾았고요. 이승훈 선수의 매니저를 찾아갔는데 이승훈 선수의 매니저가 없었고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연락 회신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승훈 선수의 매니저의 부사수를 만났었고, 그리고 이승훈 선수의 매니저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국장과도 전화통화를 해서 이런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답변을 요청하는 전화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기사든 어느 기사든 만약 취재 대상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는 여러 차례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고 전화까지 하고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정은 판단했습니다. 법정이 판단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실 확인하는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아마 제가 했던 행동을 보고 차라리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제가 잘못이 됐으면 제가 잘못이 됐겠죠.
왜냐하면 저는 법을 존중하니까요. 세 번째로 법정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사를 썼다고 했는데요. 제가 누누이 밝혔지만 2018년 2월 달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서 기사를 썼던 건 5월 달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승우 선수를 수차례 컨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랑도 연락을 해가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보통 일간지 기자들은 하루 이틀도 참기 어려워하는데 3개월 동안 이 취재를 한 사람에게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기사를 썼다고 판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저는 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 2018년도 5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빙상연맹 적폐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던 거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 초토화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공적인 관심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법정을 존중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사유로 해서 제가 드디어 전과 1범이 됐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취재할 때 좀 더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엄중한 정권이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저는 없습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은수미는 조폭한테 차량을 제공받고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공적인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법정이 판단한 이승우 선수의 폭행을 밝혀내면서 썼던 기자 수첩이 날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은수미보다 2배 넘게 잘못했다는 판단을 받는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딴 식으로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깜빵 가라고 하면 깜빵 갈 수 있는데 걱정되는 건 사실 고양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저는 대충 살다가 그냥 언젠간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클릭이나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수나 빨리 늘려주세요. 그래야 나도 나중에 깜빵 갈 때 유튜브 틀고 갈 거 아니야. 에휴 진짜 답답해서 기자 때려치고 싶어 뒤질 것 같은데 할 일이 조금 많아갖고 좀만 더 하다가 그냥 그만둘래요. 이거 이딴 거 해서 뭐해? 내가 뭘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전과자를 만드는 거야. 짜증나갖고 이딴 것도 잘 못하겠어요. 좀 이제는 짜증나요.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 뒤질 것 같아. 그냥 이것 좀 법 좀 바꾸든가 뭐 어떻게 해. 에이 답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